피프피티는 5월 13일 화요일 구미대학교 축제에 싸이와 함께 라이브 무대를 선보일 예정입니다. 문샤넬이 휴학 중인 연세대학교 축제에도 등장할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푸키 뮤직비디오는 650만 뷰를 넘어서고 있어 오늘 중 700만 뷰 돌파가 예상됩니다. 피프티가 데뷔 2년 7개월 만에 처음으로 공식 팬미팅 행사를 갖습니다. 팬미팅은 6월 8일 일요일 서울 삼성동 지비가비나트홀에서 오후 2시 그리고 오후 6시 두 차례 나눠서 열릴 예정이라는 점에서 엄청난 티켓팅 전쟁이 예상됩니다. 아도니스 작곡가 발렌시아는 고등학교 시절 제 친구 중 한 명이 전학생에게 푹 빠졌었는데 그 마음을 꼭꼭 숨기려고 애쓰던 이야기에 영감을 받았다고 아도니스 비하인드 스토리를 공개했습니다. 한 언론사는 피프티 티저부터 예견된 명반. 성공적 컴백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퍼펙트 크라임 티저 영상 싸구려 동정심에 대해 분석했는데 이유는 무엇일까요? 피프티가 KBS 뮤직뱅크에 출연해 푸키를 라이브로 불렀는데 아테나가 블로우 어 키스 가사에서 키스를 크게 해서 멤버들을 웃게 만들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 구미대학교는 5월 13일, 14일 양일간 워터 페스티벌 축제를 진행합니다. 피프티는 13일 저녁 8시부터 11시까지 진행되는 축하 공연에 초청받아 구미대학교 대운동장 특선무대에서 라이브 무대를 선보일 예정입니다. 이날 공연에는 축제의 레전드 싸이가 함께 공연합니다. 싸이는 2012년 강남스타일로 미국 빌보드 핫백 차트에 한국인으로는 역사상 두 번째로 차트에 진입해 말춤으로 엄청난 인기를 끈 바 있습니다. 한국인으로 빌보드 핫백에 처음 진입은 2009년 원더걸스 노바디였습니다. 피프티가 2023년 큐피드로 K-팝 걸그룹으로 25주 연속 빌보드 핫백 진입이라는 신기록을 달성한 것 등을 고려하면 싸이와도 인연이 있는 셈입니다. 13일 축하 공연에는 피프티, 싸이 이외에도 TNX, 안신혜 등이 라이브 무대를 선보입니다. TNX는 SBS 보이그룹 오디션 프로그램 라우드를 통해 선발되어 2022년 5월 데뷔한 5인조 보이그룹입니다. 안신혜는 싱어송라이터이며 과거에는 시간여행 복고풍 걸그룹 바버레츠의 멤버였습니다. 14일 공연에는 백호, BY, 루시, 규빈, 윤마치 등이 출연할 예정입니다. 피프티가 작년 9월 20일 컴백 당시에는 대학교 축제 라인업이 마무리된 상태였다는 점에서 대학 축제 무대에는 등장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지방 대학교에서부터 축제 무대에 선다는 것은 앞으로도 여러 대학교 축제에 등장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특히 문샤넬이 입학해 휴학 중인 연세대학교의 축제 무대에 설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최근 연세대학교 글로벌인재대학 유튜브에는 연세대 중앙 K-팝 댄스 동아리 추러스와 문샤넬이 함께하는 푸키 챌린지를 공개했습니다. 문샤넬은 연세대 휴학 중인 가운데 연세대 과 잠바를 입고 동기들과 푸키 챌린지를 선보였습니다. 문샤넬은 지난 2월 JTBC 예능 아는 외고에 출연해 연세대 글로벌인재학부 입학해 걸그룹 활동 때문에 휴학했다. 전공은 바이오생활공학. 아이돌 하기 전에 의사가 되고 싶었다. 꿈이었다. 아이돌은 먼 꿈 같아서 열심히 공부를 했다고 처음 공개한 바 있습니다. 어쨌든 피프티는 라이브 보컬 실력이 최고 수준이고 댄스, 음색, 무대 매너 등 여러 면에서 뛰어나다는 점에서 여러 대학교 축제에서도 라이브 무대를 볼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소속사 어트랙트도 이번 컴백을 계기로 다양한 방송사 및 유튜브 예능 출연을 비롯 대학 축제 등 무대에도 적극적이기 때문에 대중들과 소통할 기회가 많아질 전망입니다. 데이 앤 나잇 미니 앨범의 타이틀곡 푸키 뮤직비디오는 3일 오전 10시 현재 조회수 640만 뷰를 넘어서고 있어 오늘 중 700만 뷰 돌파가 예상됩니다. 또한 푸키 뮤직비디오는 공개 반나절 만에 유튜브 인기 급상승 동영상 1위에 이어 현재 인기 급상승 음악 7위에 올라 있습니다. 데이 앤 나잇 미니 앨범은 9만 장에 육박한 가운데 곧 10만 장 판매가 예상됩니다. 작년 9월 두 번째 미니 앨범에 비해 3배 이상 증가한 판매량입니다. 중소기획사 아이돌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당초 기대보다 앨범 판매량이 훨씬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첫날 위버스를 비롯 현재 예스24 등에서도 앨범 물량이 부족하다는 이야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예스24의 경우 실물 버전 앨범은 5월 8일 이후에 발송 예정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팬미팅 이야기입니다. 피프티가 2022년 11월 18일 데뷔 이후 2년 7개월 만에 첫 번째 공식 팬미팅 행사를 갖습니다.
팬미팅은 6월 8일 일요일 서울 삼성동 지비가비나트홀에서 오후 2시 그리고 오후 6시 두 차례 나눠서 열릴 예정입니다. 2017년에 개관한 지비가비나트홀은 보다 품격 있는 문화예술 공연을 제공하기 위해 건립된 공연장인데 최대 400석, 스탠딩 포함 500석 규모로 알려져 있습니다. 팬들과 보다 가깝게 만나기 위해 규모를 적당하게 정한 것 같습니다. 다만 티켓팅 전쟁이 예상됩니다. 팬미팅 티켓팅은 예스24에서 5월 7일 수요일 5시에 오픈 예정입니다. 회차별 1인 2매 총 3회 예매가 가능합니다. 피프티는 2022년 11월 데뷔이지만 2023년 큐피드가 빌보드 핫백 진입 이후 안성일 일당의 템퍼링 사태로 팀이 와해될 위기에 빠지면서 팬미팅은 생각조차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키나를 중심으로 지금의 5인조 걸그룹으로 새롭게 재편해 작년 9월 컴백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11월 말부터 12월 중순까지 미국 워싱턴 DC, LA 등 8개 도시 투어 콘서트를 진행해 해외 팬들과는 이미 만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국내 팬미팅은 그간 기다려왔던 국내 팬들에게 엄청난 관심이 예상됩니다. 그리고 이후 서울, 부산, 대구, 대전, 광주 등 국내 주요 도시 투어 콘서트도 예상해봅니다. 다음은 아도니스 작곡가 이야기입니다. 아도니스 노래 작곡가 발렌시아가 최근 SNS에 글을 올려 비하인드 이야기를 공개했습니다. 발렌시아 글은 다음과 같습니다. 피프티가 앨범 데이 앤 나잇에서 아도니스를 발표했어요. 포레스텔라 유토피아가 우연히 케이팝을 접하게 된 계기였고 이후 테디 박 스타일로 퍼 베이비, 타이거 릴리, 샤라, 리나 같은 곡을 포함해 총 30곡을 썼죠. 그중 하나가 바로 피프티를 위해 처음 선택된 아도니스였어요. 달콤하고 여름 느낌 가득한 고등학교 시절의 감성을 담은 곡이죠. 고등학교 시절 제 친구 중 한 명이 전학생에게 푹 빠졌었는데 그 마음을 꼭꼭 숨기려고 애쓰던 이야기에 영감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 곡은 여주인공의 시점에서 써봤는데 정말 새로운 도전이었어요. 2024년 5월쯤 시작한 작업이 이제 최종 결과물로 완성된 걸 보니 정말 벅차고 감동적이에요. 하나, 키나, 아테나, 예원 그리고 샤넬. 아도니스의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고 이렇게 멋진 분위기로 완성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과 같이 발렌시아가 고등학교 시절에 자신의 친구가 새로 전학을 온 학생에게 사랑에 빠졌는데 그 마음을 숨기려고 애썼던 이야기를 노래로 만든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노래는 여학생 시점에서 작사한 것이라고 합니다. 발렌시아 작곡가는 세계적 그룹퀸의 영향을 받은 네덜란드 가수 출신인데 작곡가, 프로듀서 그리고 다중악기주자 등으로 유명합니다. 발렌시아는 김연아 남편 고우림이 소속된 포레스텔라의 첫 번째 싱글 앨범 더 블룸 유토피아에서 더 보더스 오브 유토피아를 작곡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싸구려 동정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한 언론사는 피프티 티저부터 예견된 명반. 성공적 컴백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퍼펙트 크라임 티저 영상에서 왜 싸구려 동정심이라고 했는지 분석을 해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내용이 좋아서 일부 내용을 그대로 공개합니다. 그룹 피프티가 눈에 도끼를 품고 돌아왔다. 지난 3월 공개된 싸구려 동정심이란 컴백 티저 영상부터 예사롭지 않은 분위기를 풍기더니 선공개된 퍼펙트 크라임부터 명반 냄새가 솔솔 났다. 마침내 지난달 29일 발표한 더블 타이틀곡 푸키와 미드나잇 스페셜에서 이들은 상반된 분위기를 보여주며 폭넓은 음악 스펙트럼을 자랑했다. 이번 컴백은 티저 영상부터 글로벌 팬들의 심장을 뛰게 했다. 싸구려 동정심 큰 거 3장 완벽한 탈출이라는 소제목으로 공개된 3개의 영상 모두 조회수 100만 회를 넘어섰다. 댓글창 열기부터 심상치 않았다. 이런 티저는 아이돌판에서 처음 본다 진짜 크리미널하다라며 감탄하는 댓글부터 누가 만들었냐며 기획자를 찾는 댓글까지 약 4,000개가 달렸다. 퍼펙트 크라임 티저들은 72초 TV 창립자이자 DXYZ 시리즈를 연출한 진경환 감독이 제작했다. 진 감독은 황당할 정도로 짧은 시간 동안 대중을 휘어잡는 신선한 콘텐츠로 주목받아 온 인물. 이번 퍼펙트 크라임 티저들 역시 채 3분이 안 되는 시간으로 대중의 폭발적 반응을 끌어내는 데 성공했다. 진 감독은 피프티 멤버들의 자연스러운 매력과 기존에 볼 수 없었던 신선한 연기 덕분에 촬영하는 내내 현장 분위기가 밝고 유쾌했다며 보는 분들께도 그 즐거움이 고스란히 전해지길 바란다고 작업 소감을 전했다. 싸구려 동정심이란 부제는 피프티가 지난해 9월 5인조로 개편한 후 첫 컴백한 당시를 떠올리게 한다.
지난 2023년 발생한 이른바 피프티 템퍼링 사태로 키나를 제외한 전 멤버 아란세나 시오가 빠졌다. 이후 새 멤버 문샤넬, 예원, 아테나 하나가 영입됐다. 1년 6개월이란 재정비 시간 동안 멤버들은 음악적 색채를 확립하고 개인 역량을 키웠다. 결과적으로 미니 2집 러브튠 활동은 성공적이었다. 타이틀곡 SOS는 발매와 동시에 인기 급상승 동영상 1위에 올랐으며 주요 음원 차트에 진입했다. 다만 일각에선 소속사를 향한 연민의 시선이 성적에 영향을 줬다는 시선도 있었다. 이런 일을 겪은 소속사 어트랙트에 대한 동정심으로 피프티에 대한 관심이 몰렸다는 지적인 것. 이에 피프티는 이번 컴백에서 자신들을 둘러싼 동정 여론을 싸구려 동정심이라고 표현하며 정면 승부를 택했다. 무기는 당연히 음악이다. 그렇습니다. 피프티는 이번 세 번째 미니 앨범 6곡 모두가 타이틀곡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모든 노래가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앨범을 명반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다음은 소소한 이야기들입니다. IMBC 연예 유튜브 채널에서 5월 첫째 주 내손내법 라이브 투표를 진행 중인데 피프티는 현재 43% 투표율로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1위 특전으로는 1위 스타의 현장 영상을 7일간 반복 스트리밍합니다. 투표 기간은 5월 6일 화요일까지입니다. 피프티 멤버 문샤넬과 예원이 댄서 바다와 함께 한 푸키 챌린지가 이틀 만에 20만 뷰를 돌파했습니다. 벨리곰의 아이돌 리얼반은 탐험기 유튜브에서 연습실에서 무서운 일들이 일어난다면 주제로 몰래 카메라를 했는데 아테나 그리고 예원이 가장 무서워했고 키나와 문샤넬은 그다지 무서움이 없었습니다. 피프티가 2일 KBS 뮤직뱅크에 출연해 푸키를 라이브로 불렀는데 아테나가 블로우 업 키스 가사에서 키스를 크게 해서 멤버들을 웃게 만들었습니다. 멤버들은 키나의 건강 회복 기원도 이야기하고 일부 진행 멘트에서 실수도 있었지만 귀엽게 잘했다는 평가입니다. 하나는 위버스 커뮤니티에 뚝딱였던 하루 20이랑 함께여서 든든해용이라고 단발 머리 사진을 여러 장 올렸습니다. 이어 댓글로 그리고 단발 비하인드는 이렇답니다. 또 단발할까요? 라고 팬들에게 질문했습니다. 예원은 자기 전에 올리는 우당탕탕 뮤뱅 예원이라는 글과 함께 KBS 뮤직뱅크 출연 사진을 올렸습니다. 문샤넬은 20 오늘 뮤뱅 어떠셨나요? 라고 뮤직뱅크 반응을 살폈습니다. 여러 소식들이 쏟아져 팬들은 행복한 고민을 할 정도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생각은 어떤가요? 구독, 좋아요는 더 좋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 감사합니다.